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실전무역 22년째인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매일 오전 각종 언론에서는 오늘의 한국 정치를 예측하며 국제 정세와 타국가들의 정치 현황을 근거 자료로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겠습니다. 국제 간의 교류와 거래는 일상화가 되었고 무역의 범주는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이 포괄적이 되었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최대 교육국은 역시 중국이었으며 교육 규모는 미국과 일본의 교육액을 합한 것보다 높았다고 하고 매년마다 중국의 5대 교육국에 한국은 항상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권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영향력이 적지 않으며 분리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작게나 크게 수출과 수입, 소비와 생산, 알게 또는 모르게 중국과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중국과의 교역을 어떻게 활용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보고 연구해봐야 하는 무거운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중국은 어느덧 G2의 경제 규모로 성장해 있는 현실에서 한국인들은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세계 어떤 국민보다 높아야겠지만 오히려 중국을 무시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민족 중 하나가 한국인들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제가 유학과 현지 무역업으로 중국과 인연을 맺어온 25년 시간 동안 느끼고 인지한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과 중국인들의 시공 개념에 대해 인지해야지만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인의 일상 표현 중 만만디, 만만수어, 만만라이, 만만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만만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뜻의 만만은 이 외에도 더 많은 단어에 결합되어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만을 사용하는 중국인들. 세계적으로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한국인의 빨리 먹어, 빨리 해, 빨리 가자에 비해 만만이라는 단어를 애용하는 중국인과 비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만만이라는 용어를 애용하는 중국인은 사실상 여간해서 바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쁘게는 느리다고 좋게는 여유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인지하면 그들의 여유롭거나 느린 문화와 사고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활한 대륙입니다.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44배, 남한의 96배, 일본의 30배나 되는 넓은 대륙에 살다 보니 영향을 받아 서둘러서 될 일도 없다는 것을 익혀왔고 만만디의 DNA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동북평원의 농부는 평생 산을 못 보고 생을 마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원이 대한민국의 3배나 되는 면적이니 당연히 그들만도 하겠습니다. 일개 평야가 대한민국의 3배라니 실로 거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시죠. 또한 부가 축적된 중국인의 해외여행객 숫자는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 벌써 한국 인구의 3배에 달하는 1억 5천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중국의 동해와 남해에 접해져 있는 연안 거주자이며 내륙 거주자들 상당수는 해외여행은커녕 평생 바다를 한번 보지도 못하고 바다 생선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할 확률은 현재에도 높습니다. 조선시대 영남의 선비가 문경세제를 넘어 가거를 보러 가려면 집신 10클레와 주먹밥을 개나리 보찜에 챙겨 빠른 걸음이면 보름, 여유롭게 걸으면 한 달 내에는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남한의 5배가 되는 중국 사천성의 가거 중국인들은 수도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성의 경계도 넘지 못하고 여생을 마감해야 했었습니다. 한국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는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약 400km이며 이 천리라는 표현은 엄청 멀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속담을 분석해보면 한반도의 최남단인 해남에서 강원도 춘천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이니 해남에서 있었던 일이 춘천까지 소문이 빠르게 난다는 내용으로 봐야겠죠. 가끔 저희 중국 절강성 회사에는 복근성, 하남성 등지에 공장 사장님들이 10시간이 넘는 주행거리를 가볍게 운전하고 와서 달랑 몇 시간 영업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지만 중국 생활 20년째인 저는 아직도 이런 중국인들의 거리관념에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표현한 천리는 한국인들에게 100km 시속으로 4시간이나 운전을 해야 하는 고단한 거리지만 중국인들에게 4시간은 아주 가까운 지책의 거리쯤이니 이것은 뼛속부터 다른 관념과 개념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소문이었길래
천리나 먼 곳으로 알려졌을까요? 한반도에서 천리가 멀다는 표현이라면 한반도 면적의 44배가 되는 중국에서는 4만 4천리가 되어야 이 먼 거리의 표현이 일치해지겠죠. 이것은 너무 큰 가정인 것 같아 4만 4천리가 아니라 1만 리까지라도 알려지는 흥미로운 소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중국의 무협영화와 무협지를 참조해보면 멀리까지 전파되기 위한 스토리는 한국인들이 소문으로 여겼을 김찬판댁 작은 며느리가 돌쇠와 야밤조주를 했다는 정도의 스토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과 픽션이 가미되어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도 있으며 그 DNA가 현대의 중국인들에게 심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강활한 대륙 위에 수없는 분열과 집합으로 분복해온 장고한 역사, 한대부터 열대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자연환경, 세계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인 현대, 이런 것들이 중국과 중국인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며 그들의 인격과 성향을 형성한 중요한 요소들이라 하겠습니다. 환경에서 얻어져서 피로 이어져 오는 그들만의 DNA가 만들어낸 관습과 사고는 동일한 환경을 거쳐온 것도 아니고 피를 이어받지도 못한 외부인들은 당연히 범접하기 어려울 것이고 서로 한다고 해도 흉내 내기에 그치지 않을까 합니다. 누샹세이수라는 중국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를 따르라는 뜻으로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이 속담의 그 지역은 타 국가가 아니라 중국 내의 다른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 개의 중국이지만 지역별로, 성별로, 도시별로 제각기 다른 관습과 사고를 지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국인은 왜 저럴까? 중국은 왜 저렇지라고 우리가 가진 이해의 척도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와는 외모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피 속에 흐르는 DNA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중국과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여 나쁘거나 못한 것이 아님에도 근대를 거쳐오며 얻어진 잘못된 역사관으로 짱꼴라, 짱깨라는 용어로 폄하하려 함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수익 창출에 저해가 될 것입니다. 짱깨라는 용어는 중국어의 장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이 장괴라는 단어는 돈이 든 계를 장악한다는 뜻으로 돈 많은 부자나 상단의 행수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마 한반도의 어느 항에 정박한 중국의 무역선에서 하급 상인들이 총수를 불러 장괴라고 하는 것을 들은 한반도인들은 중국인 부자나 상단의 총수를 장괴라고 따라 불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대사를 거치며 중국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 한국인은 중국인을 폄하하는 용어로 짱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념의 접근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시대에 중국과 중국인은 여러분들의 수익 창출의 근원이며 1억 벌기가 아니라 10억 벌기, 100억 벌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중국인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먼저 한국인이 가진 것과는 사뭇 다른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한 인지와 수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들만의 지리적, 정치적 환경에서 그들의 시공 개념은 만들어져 온 것이며 그 시공 개념은 그들의 관습과 성향을 생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상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헤아리면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로 사업 성공과 대박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거래를 통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대박을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